안녕하십니까. 35사략 저자 김허균입니다.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인상여와 연파에 대한 얘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호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전국시대까지 이제 마무리가 다 되고요. 진나라의 시왕이 이제 천하를 통일을 하게 됩니다. 그 천하 통일을 한 그런 얘기들을 제가 인물들을 몇 분을 엮어가지고 얘기를 해드렸는데, 이 얘기들이 사실은 1시간, 2시간으로도 부족한 그 아주 대단원의 얘기들인데, 제가 여러분들께 이렇게 짧게 전해드리는 이유는 우선은 한 번쯤 중원조선의 역사를 쭉 훑어보시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짧게 해드리는 겁니다. 기회가 되면 제가 디테일하게 한번 설명해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태까지 제가 숨겨놓았던 그 인물 중에 한신과 소아라는 인물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신과 소아는 유방이라는 인물이 항우라는 인물과 진나라가 멸망하는 그런 시기에 맞춰서 패권 다툼을 할 때의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역사 속에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자, 먼저 소아라는 인물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드려보면, 소아는 유방이 저 지방의 말단 직책으로 병력들을 동원해서 동원된 집결지까지 이끌어가는 인솔자 역할을 할 때 실제로 유방이 술 한잔을 하고 객기를 부리다가, 그리고 또 기상 조건이 요즘처럼 장마 이런 조건으로 해서 그 목적지까지 병력을 인솔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뭐 보나마나 집결지까지 가서 벌을 받거나 혹은 목숨을 잃는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유방은 객기를 부르면서 결국에는 그 자기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한테 전부 다 자기 그 대열에서 벗어나서 고향으로 도망가라고 배포가 큰 일을 저지르고 본인도 산속으로 숨어 들어가는데, 자, 이때 유방을 따라서 산속으로 같이 따라온 사람들이, 병력이 거의 뭐 1000여 명에 가까웠다라고 합니다. 결국에는 이리 가나 저리 가나 어차피 죽을 거라면 저렇게 통 큰 그 주의 아래 들어가서 한번 살아보자, 산적이 됐든 뭐가 됐든 살아보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유방을 따라 나섰던 것입니다. 유방에게는 그런 매력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유방이 가는 곳마다 실제로 그 유방의 아내가 그 지원을 할 때는 유방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푸른 구름, 용무늬의 푸른 구름이 함께 한다라는 것이 그 아내가 유방을 찾아서 지원하는, 그런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징표가 됐다라고 합니다. 역시 하늘에서 낸 인물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얘기는 유방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때 유방을 따라 나섰던 그 작은 시골의 책략가, 바로 소아라는 인물입니다. 소아는 유방이 가는 곳마다 유방에게 운이 잘 따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더군다나 유방에게 그 유명한 점성술가가 자기의 큰 딸을 유방에게 주고, 유방은 당시 뭐 별 볼 일도 없었죠. 그랬는데 자기 큰 딸을 주고, 그리고 또 작은 딸은 유방에 이제 동석했죠. 계백정인 번쾌하게 주면서 앞날을 도모하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 유방이 앞으로 큰 일을 할 인물이구나 하고 그를 따라 나섰던 겁니다. 그런데 소아는 정말 대단한 살림꾼이었습니다. 유방의 아내가 지원해주는 그러한 모든 병장기 곡식들을 잘 꾸려나가서 항상 유방이 보급을 원활하게 해주는 그러한 책략가였습니다. 그런데 항우와 유방이 우여곡절 끝에 패권을 다투면서도 유방은 항우한테 게임이 되질 않았죠. 여러분, 초한지라고 하는, 패왕별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활극이 바로 이 한나라의 유방과 초나라의 항우에 대한 얘기지 않습니까? 항우는 100만이 넘는 병력을 거느리고 있었고, 유방은 겨우 10만도 안 되는 그러한 병력을 이끌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어떤 전투에서든지 이상하게 유방에게 운이 잘 따르는 겁니다. 결국에는 진나라가 멸망하고
진나라의 궁에 먼저 입성하는 것이 유방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유방이 먼저 입성을 하였는데 항우가 유방을 괘씸히 여겨 유방을 제거하려고 할 때 유방을 자기 진영에 초대를 합니다. 그때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번쾌의 칼춤입니다. 그리고 항우의 책사인 범증이 유방은 반드시 죽여 없애야지 뒤에 뒤탈이 없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항우가 유방을 죽이지 않은 것이 결국 마지막에는 유방이 한을 세우게 되는 그런 역사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신과 유방이 그러한 과정을 겪을 때 그 사이에는 한신이라고 하는 별볼일 없는 젊은 창자비가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한신은 창자비가 아니었고요. 항우를 찾아갔을 때에는 항우가 하찮게 여겨서 창을 주고 경계 보급부대 창고를 지키는 경계 임무를 하게 했고, 유방도 역시 마찬가지로 한신에게 창을 내어주고 경계하는 소대장급 임무를 주게 되었던 겁니다. 이때 한신의 능력을 알아본 사람이 바로 유방의 책사 소아였던 것입니다. 소아는 한신을 보고 그를 마주하여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어 봤습니다. 전투할 때마다 소아는 유방이 전투식 때마다 한신에게 일부러 질문을 던져봅니다. 그럼 한신이 하는 얘기를 듣고 소아가 그 얘기를 참고를 많이 하였습니다. 이만침 한신은 병법의 아주 달인이었고 책략가로서도 최고의 그 실력을 갖추었던 그런 병졸이었던 거죠. 결국 소아가 유방이 어느 정도 세력이 규합이 되고 살림이 커지면서 한신을 오늘날의 육군 참모총장으로 기용할 것을 유방에게 건의했습니다. 유방은 달갑지 않았죠. 아니 저런 그 별볼일 없는 창자비한테 어떻게 참모총장이라는 직책을 맡기냐. 그러면 어떻게 너 한번 소아가 워낙 유방에게 신의가 있었으니까 그러면 네가 뭐 참모총장을 시키든지 아니면 뭐 사단장을 시키든지 알아서 해라 하고 틱틱거리고 말았던 겁니다. 이때 소아가 유방을 완전히 꾸짖었습니다. 아니 어찌 주군께서 제가 천거하는 저 훌륭한 인물을 어떻게 아무렇게나 참모총장이 되게 하고 사단장이 되게 하고 하는 그런 처사를 내려오십니다. 안 됩니다. 전 군졸 장병 왕께서도 목욕 재개하시고 격식을 갖추어서 참모총장 취임식을 거행해야 됩니다. 유방은 처음에는 달갑지가 않았죠.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니 소아가 여태까지 자기를 보표를 하면서 틀린 말을 한 적이 없었거든요. 유방이 그래서 아마 큰 모양입니다. 소아에게 양보를 했던 겁니다. 그래, 그럼 당신 말대로 내가 목욕 재개를 하고 극진히 한번 예우하여 모시겠소. 딱 해서 참모총장으로 드디어 갖은 격식과 그 형식을 갖춰서 초빙을 하였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한신이 제안을 하였습니다. 죽은 유방께서 할 수 있는 일은 저 한신 하나를 다스리면 족합니다. 대신 저 한신은 1000만의 군사를 거느려서 바로 죽은 유방께 바치는 것이 저의 임무입니다라고 하면서 그 유방의 애첩들, 행사에 참여했던 모든 궁녀들을 한자리에 몰아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줄을 세웠습니다. 궁녀들이 줄이나 뭐 설 줄 알겠습니까? 오합쥐들이었습니다. 이때 한신이 자, 지금부터 내가 너희들을 지휘할 테니 너희들은 내 말에 단 1초라도 지체하면 목을 베일 것이다. 유방은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 애첩들을 다 궁녀들을 모아놓고 한신이 그래 하는 것입니다. 한신이 궁녀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우측으로 백렬로 집합하거라. 궁녀들이 깔깔깔 웃으면서 우왕좌왕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한신이 모든 병사들에게 지시를 하는 겁니다. 깔깔거리고 웃고 통제에 따르지 않는 저 궁녀들의 목을 다 잘라라. 병사들이 달려들어 대오를 이탈하는 모든 유방의 애첩들을 전부 목을 그 자리에서 베었습니다. 자, 두 번째 한신이 명령을 합니다. 50열로 맞춰 줄을 서라.
우왕 좌왕하던 그 궁녀들이 이제는 발이 땀나게 막 모여드는 것인데, 그래도 지시한 시간대로 다 집합이 안 됐습니다. 집합을 못한 궁녀들은 한신이 다시 가차없이 목을 베게 하였습니다. 그러자 세 번째 지시한 명령에는 모든 그 3천의 궁녀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유방은 애첩들을 잃은 그런 마음에 속이 아팠지만 속으로 흐뭇해했습니다. 아, 역시 소아가 천거한 저 인물이 저 궁녀들을 인솔하는 걸 보니 내가 정말 한신이란 훌륭한 참모총장을 내가 두게 되었구나. 역시 소아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렇듯 한신은 대단히 결단력이 있고 대단한 책략을 쓰는 그런 책략가로서 유방에게 보여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소아가 한신을 천거하고 유방이 한신을 얻는 순간부터 바로 유방은 이제 대의의 꿈을 정말 꾸게 됐던 것입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항우의 눈에 거슬릴까 봐서 항우에게 아방궁도 바치고 모든 진귀한 보물도 손을 못 대고 항우에게 그대로 돌려주고 했었는데, 이제 유방이 슬슬 자기의 기질을 발휘하게 됐던 겁니다. 누구를 믿고요? 바로 소아와 한신을 믿고 그렇게 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한신이 너무 전투에서 모든 공을 다 세우고 전투에서 승승장구하자 유방의 가신들 중에서 가장 걱정됐던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소아는 그때까지도 한신을 믿고 한신의 됨됨이를 신뢰를 했죠. 그런데 유방의 부인인 여태우는 한신이 슬슬 무서워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결국에는 유방이 이제 한 나라를 완전히 일으켜 세워서 중원의 패자로 등극하였을 때 여태우가 슬슬 토사구팽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동안에 공을 세웠던 모든 가신들을 하나하나 제거하는데, 여러분, 끝까지 한신은 유방에게 충성을 다할 것을 맹세를 했지만 결국에 분의 모든 통술권을 쥐었던 한신은 유방의 부인 여씨에게, 태우 여씨에게 이러한 저러한 구실로 결국에는 척살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유방을 척살하는데 마지막에 여씨 부인이 끌어들인 인물이 유방을 천거했던 소아라는 인물이었습니다. 소아는 일이 될 줄을 미리 알고 있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결국 한신을 척살하는 일이 일어나자 소아는 밤 몰래 자기 가설들과 자기의 재산들을, 식소들을 챙겨서 탈출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제가 오늘 이렇게 한신을 얘기하면서 한신은 그야말로 전투에서는 승리하고 모든 일에 다 승리하고 병법에서는 최고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파초대원수라는 그런 무소불위의 참모총장 국방부 장관보다 더 높은 벼슬까지 올라가고 칭송을 받았지만 자기 자신은 살피지 못했던 것입니다. 바로 옆에 있던 여씨 부인을 경계하지 못했던 거죠. 그러나 소아는 결국에는 한신도 토사구팽 당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씨 부인의 손을 들어 한신을 척결하게 하고 자신은 그 길로 도망을 가서 오늘날에 이제 이 북쪽 지방으로 도망을 가서 여생을 보냈다라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한신과 소아라는 인물을 얘기했던 것은 바로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근대사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제가 얘기하기 위해서 여러분께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자, 광복 후에 6.25라는 우리 동족 아주 상잔의 비극이 불러왔을 때 저 북쪽 지방에서는 바로 김일성이라고 하는, 진짜 김일성인지도 지금 밝혀지지 않았죠. 김일성이라는 인물이 당시에 독립운동을 했던 대단한 인물들을 전부 다 영입을 했습니다. 그때
영입을 했던 인물 중에 가장 젊고 유능한 인물이 바로 김원봉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김원봉이 어떻게 되었죠? 결국에는 김일성이 북한의 정권을 수립하고 나서 김원봉을 제거했죠. 예나 지금이나 맞습니다. 고생은 나눌 수 있으나 호강은 나누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현 근대사에서도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정치사의 비극들을 보십시오. 누구의 남자니, 누구의 오른팔이니, 누구의 왼팔이니 하는 사람들이 말로에 과연 행복한 말로를 가는 사람들을 보셨습니까? 못 보셨죠? 고생은 같이 나눌지언정 호강은 나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그러한 현 위치에서 과연 여러분이 마지막에 토사구팽을 당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미리 챙겨서 여러분들의 앞으로 살 길을 도모해 놓고 계신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특히 영화나 드라마에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완장을 채워주면 180도 변하죠. 6.25 전쟁 때도 그랬습니다. 낮에는 국군이, 밤에는 인민해방군이 설쳐됐습니다. 낮에는 국군의 완장을 찬 사람들이, 밤에는 인민군의 완장을 찬 사람들이 우리 형제들을, 우리 자기의 주인들을 마구잡이로 죽창으로 찔러 죽이고 뻘밭에다 거꾸로 쳐박아서 죽이고 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 비극이 얼마 전에 우리에게 있었던 겁니다. 인간의 본 모습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계신 위치에서 여러분의 과장, 여러분의 상사에 충성하는 것만이 다가 아닙니다. 완장을 채워주고 임무를 줬다고 해서 거기에만 매달려 있으면 마지막엔 여러분들도 사냥개와 같은 말로를 걷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 사람은 사람의 도리를 하되 사람의 본분을 잊지 않고 내게 주어진 임무가 어떤 임무라도 반드시 내 아랫사람들을 잘 살려내고 함께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길을 가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오늘 주제를 여러분께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왜냐하면 조그만 단체에서도 분명히 나하고 적이 되는 사람이 있고 나하고 아군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원한 아군도 영원한 적군도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앞에서 지나온 역사에서 여러분들을 그런 것을 교훈을 얻으라는 의미에서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동료와 여러분의 부하, 여러분의 팀원들을 잘 챙겨주고 인격적으로 대우하는 그런 리더로서 여러분들이 성장하셔야지 마지막에 사냥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조금 무겁게 얘기를 했지만 꼭 그렇게 여러분들은 지혜롭게 해 나가실 걸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35사략의 내용 중에서 제가 아끼고 아꼈던 소아와 한신의 얘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일단락을 하도록 하고요. 자, 다음에는 여러분께 제가 더 한층 더 훌륭한 인물들의 얘기를 또 감추었다가 들려드릴 텐데요.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익히 삼국지라고 하는 그런 소설, 사실은 역사 소설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옳은 역사와 옳은 것도 있고 부합하는 것도 있고 맞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바로 삼국지의 주인공에 대해서 조금씩 한번 얘기를 펼쳐 나갈까 합니다. 물론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현 위치와도 조금씩 비교하면서 말입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도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35사략의 역사서를 완벽하게 해석하고 현대의 모든 상황들과 어우러져 얘기를 들려주는 사람, 김허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